야, 남 눈치 보지 마. 그런데 솔직히 그게 가능할까요? 안녕하세요. 영감생심입니다. 여러분, 이런 적 있으세요? 누군가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. 너 요즘 좀 약간 노잼인 것 같아. 왜 이렇게 요즘 예민해? 아까 그거 좀 별로였던 것 같아. 이런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, 아, 내가 잘못 살고 있나?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고요. 또 때로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이 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우리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것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. 다만 오히려 문제는 내가 어떤 시선까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.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.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야, 남 눈치 보지 마. 그런데 솔직히 그게 가능할까요? 왜냐면 사람은 원래 이 관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. 회사에서도, 가정에서도, 또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라는 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. 문제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똑같이 여길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.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. SNS 댓글 하나, 모르는 사람의 평가 하나, 잠깐 만난 사람의 반응 하나. 문제는 이런 하나하나에도 다 흔들린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? 그 사람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해요. 내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, 내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도 모르고,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너무 큰 권한을 주고 있어요. 예전에는 저도 그게 누가 됐든 모두의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과연 저 한 사람의 말이 진실일까? 저 사람의 말을 굳이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?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나한테 재밌다고 했는데 어떤 딱 한 사람이 난 너무 재미없던데? 라고 이야기를 해요. 물론 그러면 들으면 기분은 안 좋죠.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? 아니면 그냥 개인의 취향일까요? 저는 요즘 이런 기준을 씁니다. 한 사람의 말은 참고한다. 다만 반복되면 검토한다.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개인의 취향일 수 있고 오늘따라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어요. 자, 그러나 이게 뭐 3명, 4명, 5명, 그리고 10명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어쩌면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될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너무 남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뭐 성장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. 피드백은 필요합니다. 객관적인 의견도 필요하죠. 저에게 10명 이상의 교육생이 강사님의 강의가 뭐 너무 와닿지가 않았어요. 뭐 너무 지루했어요.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, 몰라. 나는 신경 안 써. 이렇게 한다면 발전이 없겠죠. 다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? 모든 피드백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누가 말했는가? 왜 말했는가?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인가?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? 이거를 우선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.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시선은 따로 있습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대단히 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. 나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, 나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, 그리고 나를 오래 지켜본 사람, 나에게 책임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. 그 몇 사람의 시선에는 신경을 써야지 우리 수십 명, 수백 명,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다 보면 너무 힘들죠. 시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긴 하나 무너지진 않습니다. 이건 자신감이 있고 없고와는 다른 문제예요. 모든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다 보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할 시선, 피드백,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 그건 성장하게 되죠. 자, 그래서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느냐? 선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시선에 필터를 씌우는 4단계를 알려드릴 텐데요. 그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이 필터에 대한 걸 알기 전에 저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. 그냥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말하는 그 뉘앙스와 정말 나를 위한 말을 하는데
이 사람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들어간 그 태도는 천지 차이예요. 그래서 전 우선 말을 할 때 상대방의 태도를 봅니다. 지금부터 4단계를 말씀드릴 텐데요. 첫 번째,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가? 예를 들어 내가 SNS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자, 그런데 거기에 어떤 댓글이 이 사람 비호감이네. 이 사람 딱 보니까 이런 사람이네. 라고 적혀 있어요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은 내 인생을 10분 봤을까요? 10년을 살아봤을까요? 우리는 때로는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의 평가를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. 이 사람은 정말 나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? 자, 두 번째, 이 사람은 나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인가?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면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, 너 말이 너무 빨라.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. 이 말을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 했죠? 태도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용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나에게 오해하지 않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죠. 자, 세 번째, 반복되는 이야기인가? 예를 들어 그래요. 어쩌다가 한 사람이 말한다?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. 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나를 보면 이런 거를 느끼는구나 라고 참고는 할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상이 말한다? 여기선 살짝은 조금 기억을 해줄 필요는 있죠. 내가 이걸 2번 정도 들었네. 기억은 해놔야겠다. 자, 그런데 3사람 이상이 똑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해요. 이거는 좀 내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구나. 왜냐면 한 명의 평가는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일 수 있어요. 그런데 반복되는 피드백은 패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같은 설명을 어떤 고객에게 하고 있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 분이 그랬어요. 참고는 해야죠. 자, 그런데 3명 이상이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럴 때는 뭐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하지 않았구나 라는 나의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제가 정말 어릴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차가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들었어요. 저랑 말도 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차가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뭔데 나랑 말도 안 해보고 차가워 보인다고 하는 거야?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. 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거든요.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한 2명, 3명 이상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순간 이거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뭔가를 바꿔야 되는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그 표정이 약간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름 굉장히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뭐 잘 듣지는 않아요. 숨기고 있는 건가? 아무튼 그때 그 피드백, 그들의 시선이 저한테 그냥 기분 나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되니까 누군가는 나를 저렇게 볼 수 있구나. 이거는 내가 조금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4번째는 사실인가 해석인가.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시선이나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이거를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바라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한 것인지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오늘 상사가 웃지 않아요. 표정이 없어요. 그런데 그날 그분의 어떤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웃을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. 오늘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나? 갑자기 내가 싫어졌나? 자, 이런 해석이요. 사실 그 상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에게 카톡을 했어요.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답장이 딱 없습니다. 왜 답장을 안 하지? 내가 무슨 말을 실수했나? 나 귀찮아하나?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상대방의 시선 그 자체 그리고 반응 그 자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과 반응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남의 시선을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이 4가지를 확인하는 것, 이 4가지 중에 한 개라도 부합한다면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. 저는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보다 진짜 강한 사람은
어떤 시선은 받아들이고 어떤 시선은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. 오히려 그러면 더 신경 쓰여요. 대신 선별하려고 애써보세요. 그 힘이 생기면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. 영감생심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을 해석합니다. 오늘도 통하는 하루 되세요. 안녕!